부르 부족과 해적들이 생각보다 잘 지냈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일라오이 같은 애들이 많으면 오씨 저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등치가 크고 근육질이 야 이거 깝치면 뒤지겠는데? 안녕하세요. 잉크버스의 아즈입니다. 잉크버스의 혁둔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다시피 제가 빌지워터 편을 준비해왔습니다. 오, 드디어 빌지워터. 빌지워터 굉장히 또 독특한 풍습이 있고 또 독특한 세계관이 있는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일단은 우리가 항상 늘 띄우는 그 긴 거, 항상 스토리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는 게 지리적 특성이지. 빌지워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 한번 유추해볼까? 사실 이 정도면은 유추할 만하지 않나. 어떠한 지리적 특성을 가졌는지. 일단 섬나라니까. 섬나라니까. 섬나라의 지리적 특성이 뭐가 있을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뭐 예를 들면 신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다와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바다와 연관이 되어 있다. 오, 틀린 말은 아니지. 기후의 영향, 바다의 영향,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일단은 뒤에서 아무래도 지리학적으로 어떠한 산업이 발달했고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기 이제 데마시아, 녹서스, 아이오니아, 필토버 자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고, 그리고 사실 주변 환경이 척박한 곳은 있어도 버라이어티하다까지는 않거든? 버라이어티하다까지는 아니거든? 주변 환경이? 근데 빌지워터는 저 주변 바다가 전부 다 위대한 항로라고 생각하면 돼. 왜 위대한 항로라고 부르는지 한번 알아보자. 자, 일단은 과거 시대로 넘어가야 돼. 옛날에,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바다뱀 군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다뱀 군도라는 곳에 부후르라는 부족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이 부족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아까 빌지워터 주변이 위대한 항로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해왕류들이 많아. 물론 여기에서 해왕류라고 하지 않아. 그냥 바다 괴물들이라고 할게. 바다 괴물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부후르 부족들도 이 바다 괴물들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데, 근데 이 바다 괴물들이 생각보다 자원이 풍부해. 그게 무슨 말이야? 괴물들이 자원이 풍부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베어 그릴스 같은 거지. 막 예를 들면 지방층이 두꺼워서 기름으로 쓸 수 있고 뭐 이런 건가? 눈앞에 거대한 괴물이 보이는군요. 하지만 제 중요한 단백질원이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각자 부후르 이제 마을 사원이야. 사원에 이렇게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또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바다 괴물들을 사냥하고. 근데 또 이게 바다 괴물을 사냥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생길까? 많이 죽겠지. 그치, 많이 죽고 다치겠지. 그러다 보니까 또 부후르만의 부두 의술이 발달해. 부두? 그 종교의 의술이지. 이게 무슨 의술이야, 민간 신앙이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의술이 발달해. 그래서 이 부후르 부족은 사냥과 의술이 엄청나게 발달된 부족이다. 절대 막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뭐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고도화된 문명을 가진 부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이 부족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가카보로스라는 신이야. 많이 들어봤지, 나가카보로스. 어디서 들어봤어? 그냥 이름이 익숙한데. 보로스? 그 보로스 말고 나가카보로스는 이제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면서 들을 수 있는데 탑에서 많이 들려. 일라오이? 맞아. 일라오이가 섬기는 신인가? 맞아. 모든 것은 나가카보로스다라고 대사가 항상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나가카보로스라는, 이게 부후르만의 언어고 원래 언어는 여왕 바다뱀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바다뱀은 특이한 게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어. 그래서 어떠한 형태를 보이냐면, 이 부후르 부족이 바다 괴물들을 사냥한다 했잖아. 근데 이 나가카보로스에게 곡물을 바치면 항해를 하는 동안 전혀 문제없게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끔 가호를 내려줘. 그런데 반대로 곡물을 안 바치잖아. 그러면 이제 항해를 하지 못하게 오히려 해방을 놓고 보호해주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부후르 부족들은 항상 나가카보로스에게 곡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고 그런 종교 의식 같은 게 되게 발달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의식을 또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일라오이가 속해 있는 나가카보루스 신앙을 발전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다뱀 군도에 모여서 나가카보루스나라는 신앙을 받들고 바다 괴물과 의학을 발전시켰다로 시작해. 빌지워터는. 자, 그러면은 성경으로 따지면 예수님 탄생설화 같은 건데, 그러면 이제 기원 후가 나와야겠지. 자, 부르부족은 독자적인 마을을 건설하고 또 그들만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갔다. 자, 그러면은 또 기원 후는 어떤 일이 있을까? 자, 일단은 룬테라 지도를 갖고 왔고, 아무래도 이 빌지워터라는 지리학적 특성상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일단은 필토어 자운이 어떤 도시라고 했지? 필트오버? 무역 그치, 항구 도시. 그치. 근데 그 입구를 빌지워터가 지키고 있지. 아,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노략질, 샤락선, 옛날에는 이제 샤락선이라고 하지, 영국이 해적들에게 약탈할 수 있는 증명서를 주는 거야. 이 해적은 약탈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이런 해적질을 하던 이제 영국 정부에 공인받은 해적, 그걸 이제 샤락선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빌지워터도 좀 비슷해. 아무래도 이 무역의 또 중심로에 있고, 그리고 딱 보면은 바다에 딱 빌지워터 섬만 저기 있어. 그리고 또 부르라는 부족이 저기를 이미 발전시켜놨어.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범죄자, 해적들이 모이기가 딱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 모든 국가에서 빌지워터로 범죄자랑 해적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해적, 범죄자, 이렇게 6학년. 6학년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빌지워터가 점점 무법지대처럼 돼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부르 부족은요?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뭐 예시 사진이지만 이제 해적들과 범죄자들이 빌지워터 땅, 그러니까 지금은 빌지워터가 아니지, 바다뱀 군도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 조금 더 좋은 노략질과 그리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아무래도 범죄자 출신들이다 보니까 몸을 피할 곳이 필요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다뱀 군도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럼 부르 부족과는 어떻게 됐을까? 전쟁을 하지 않았다. 뭐야? 전쟁을 한번 꼬았구나. 전쟁을 하지 않았어. 정말 놀랍게도 범죄자, 해적, 그리고 어디 뭐 노상강도 이런 애들인데 부르 부족과 해적들이 생각보다 잘 지냈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일라오이 같은 애들이 많으면 오씨, 저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등치가 크고 근육질이, 야 이거 깝치면 뒤지겠는데? 이래가지고 그럴 수 있지. 일라오이 모습을 보면은 저건 여자가 아닌데? 약간 여자들은 다 일라오이, 남자들은 드웨인 존슨. 맞아. 이러면 잘못하면 나는 범죄자 뭐 사형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죽겠는데, 맞아 죽겠는데.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맞네. 딱 그 말을 들어보니까, 물론 이건 오피셜은 아니지만 바다뱀을 사냥하고 그리고 막 독자적인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켰던 애들인데 등치가 다 막 마오리족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애들이 막 딱 와가지고 야 환영한다 이러면은 그 헬스장 딱 들어갔는데 그 위압감, 그 근육 선생님들이 막 PT 오셨어요, 그 느낌. 그럼 깨갱할 수밖에 없겠네. 뭐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암튼 이제 그렇게 해서 해적들이랑 생각보다 잘 지내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그리고 또 이 부족들은 이 바다뱀 군도에 찾아온 해적들과 노상강도들한테 바다뱀 군도에서 살아남는 법, 바다뱀 군도에서 살아남기. 바다뱀 군도에서 살아남기가 뭐야? 일라오이한테서 살아남기 뭐야? 예전에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촉수를 조심하고. 촉수를 조심하고 꼭 나가카보루스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고, 안 그러면 너희들 죗될 수도 있다. 다 죽는다. 실제로 한 놈 그냥 갔다가 이제 부서지는 거고, 야 저거 봤지? 나가카보루스한테 깝치면 저렇게 된다. 그러면서 또 의학도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빌지워터는 바다 괴물을 사냥해서 그 바다 괴물을 도축한 거를 또 역수출하고 반대로 또 수출까지 하는 지금 하나의 국가처럼 돼버렸다, 이런 말이지. 그렇게 해서 부족민들과 이제 해적들 사이에서 굉장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서로 되게 생각보다 존중하면서, 근데 또 반대로 모두가 존중한다는 아니고 또 부르 부족에서는 또 오히려 이런 거렁뱅이들을 또 깔보는 시선도 있긴 해. 근데 또 이 정도로 끝난 게 어디야. 그치. 보통은 다른 데 같았으면 전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녹서스였으면 이미 막 피바람 한번 다 불고 나갔을 거야. 근데 생각보다 잘 지냈다. 그래서 또 바다뱀 사냥하는 방법, 도축하는 방법, 또 의학까지 배워서 또 빌지워터라는 어찌 뭐 하나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빌지워터라는 커뮤니티가 이런 부르 부족과 그리고 해적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건이 있겠지. 자, 이 빌지워터에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나. 누굴까? 해적이야? 해적. 검은수.
제하하하 빌지어터 젠장 난 니가 좋다 이런 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갱플랭크야. 갱플랭크구나. 갱플랭크가 나타나지. 갱플랭크는 빌지어터에서 마치 슈퍼 루키처럼 최악의 세대 딱 나타나는 거야. 근데 행보가 잔인하기 그지없어. 어떤 행보를 보이냐면 일단은 너무 무자비하게 활동해가지고 미친놈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는데 녹서스의 군함을 탈취하는 미친 기행을 벌이고 아이오니아 땅에 쳐들어가가지고 노략질을 하는 또 그런 미친 기행을 보여.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갱플랭크의 세가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빌지어터에서 갱플랭크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해적왕이 된 거야. 생긴 것도 골드로저랑 비슷하게 생겼네. 요 사진만 봤을 땐 약간 더 잔인해진 골드로저. 그러다 보니까 갱플랭크가 어찌 보면 이제 빌지어터를 지배하게 됐는데, 근데 얘가 엄청나게 잔인한 이유가 어린 여자아이를 쏴 죽여. 어린 여자아이. 와, 이거 엄청난 악당이지. 어린 여자아이. 우리가 말로 들어서 그런 거지만 뉴스에서 누가 성인이 어린 여자아이를 죽였다 이러면 난리 나잖아. 엄청 잔인한 일이잖아.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런 묘사는 거의 없어. 어린 여자아이가 죽는 묘사는. 그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었다. 근데 이렇게 빌지워터에 갱플랭크가 자리를 잡고 지배한 지 몇십 년이 지나고 녹서스, 아이오니아까지 공격한 이 갱플랭크는 빌지어터의 해적 왕이 되는 거지. 여기서 살짝 TMI로 귤 까먹잖아. 쟤 떨리잖아. 그거 W잖아. 저거 왜 그런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귤일까? 약간 귤이 그런 열대 기후나 그런 섬나라에서 많이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조금 많이 다르지. 아 그래? 뭐야? 왜 귤을 먹을까? 핵심은 비타민이야. 그러니까 뱃사람들, 선원들은 육지를 거의 밟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대시대처럼 배가 엄청나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금방 육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항해를 시작하면 몇 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옛날 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육지 땅을 밟을 기회가 없어서 비타민 섭취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이 나도냐? 괴혈병. 비타민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그때 괴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밝혀진 게 바로 과일 종류들. 레몬, 귤, 이런 열대 과일이라든지 과일이 이 괴혈병 치료의 직방이다라고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해적들 보면은 과일을 먹거나 아니면은 과일주 같은 걸 먹거나 그런 묘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아무튼 뭐 이건 좀 TMI였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갱플랭크가 빌지어터를 평정하고 해적왕이 된 지 몇십 년이 지나고 빌지어터의 술집에서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해. 어떤 소문이냐면 갱플랭크의 배인 데드풀에 엄청나게 귀중한 비보인 단검이 보물창고에 숨겨져 있다. 근데 이 떠도는 얘기를 조용히 술을 마시면서 듣고 있던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 사내의 이름은 바로 트위스티드 페이트. 그럴 것 같았어. 그 사내는 이 얘기를 듣고 이번에 크게 한탕하면 나는 이 거렁뱅이 같은 거짓골에서 면할 수 있다. 트위스티드 페이트는 유명한 약탈범? 노상강도? 조금 더 대국적으로 보자면 은행강도, 좀 더 거물급 보물들을 훔치는 그런 범죄자였는데, 약간 궤도키드 같은 느낌 아닌가? 궤도키드는 그래도 선량하게 훔치지. 얘는 그냥 진짜, 얘는 그냥 양아치지. 궤도야? 궤도도 아니야. 궤도도 아니야? 그냥 도둑이야? 얘 도둑이지. 도둑이야. 강도, 경제사범.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이제 병제사범. 그리고 근데 마법을 쓸 줄 아는 그런 느낌. 그런데 골드카드를 곁들인. 그치, 골드카드를 곁들인. 그러니까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이 얘기를 듣고 크게 한탕해보자 해서 갱플랭크의 배에 침입합니다. 근데 딱 보물창고에 들어가는데 문 뒤에서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바로 그레이브즈랑 트위스티드 페이트는 원래 동료 관계였는데, 이 그레이브즈가 성격이 뒤가 없어. 얘가 그냥 무조건 닭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건수를 크게 털어야 되는데 그레이브즈가 뒤를 안 보고 앞만 보고 가는 바람에 항상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뒤를 봐줬는데 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닭돌을 해버린 거야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내 목숨부터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근데 또 그레이브즈랑 트위스티드 페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뜻을 같이 하던 그의 동료들까지 있었는데, 트위스티드 페이트는 냉정하게 그레이브즈를 구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동료들과 함께 도망가. 그래서 그레이브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레이브즈가 트위스티드 페이트에 대한 엄청난 앙심을 품어.
근데 특패도 그냥 무작정 도망간 게 아니야. 실제로 그레이브즈를 탈옥시키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레이브즈와 트위스티드 페이트의 동료들이 다 죽었어. 특패도 그것 때문에 좌절한 거야. 그레이브즈를 구할 수 없겠다. 근데 이제 자기도 이러한 죄책감이 있고 그레이브즈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은 못하고 있었던 거지. 내 업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레이브즈가 자기 자신을 쫓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냅뒀던 거야. 굳이 부딪히지 않고. 근데 그레이브즈가 이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갱플랭크의 보물창고를 턴다는 소식을 듣고 문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돼서 보물창고에서 그레이브즈랑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크게 싸우게 돼. 일단 뭐 먼저 그레이브즈가 왜 그랬어? 나한테 소리치지 마! 왜 이래? 이러면서 싸우다가 당연히 이 소리를 들었으면 갱플랭크가 뭐 호구 새끼도 아니고 당연히 오겠지. 당연히 부하들이 와가지고 얘 뭐야 무슨 일이야 뭔 소리야? 둘이서 대치하고 있는 거야. 너희 딱 걸렸어. 그브랑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잡아다가 처형대에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갱플랭크는 되게 악독한 인물이라 했잖아. 또 이런 처형식은 어찌 보면 갱플랭크의 공포 정치를 더 각인시킬 수 있는, 너희들 나 거스르면 다 이 모양 이 꼴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돼서 트위스티드 페이트와 그레이브즈의 처형식에 빌지어터의 모든 시민들을 다 불러. 자, 지금부터 처형 들어갑니다. 따라라 따라다 착착 따라디라다. 갑자기 그 순간 빌지어터 마을에 한 가지 급보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갱플랭크 선장이 죽었다. 갱플랭크가 애들을 데려다 놓고 저 자리에 없었던 거야? 있었던 거야. 있었지. 근데 처형식을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갱플랭크의 배인 데드풀이 불길에 치솟으면서 갱플랭크가 죽었다라는 급보가 퍼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사실 갱플랭크가 쏘아 죽였다던 그 어린 소녀는 살아있었어. 그래서 혼자서 상처를 치유하고, 이 갱플랭크가 어린 소녀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는 이 부모가 무기 제작자였는데 갱플랭크에게 진상하기로 한 쌍권총을 갱플랭크가 억지로 뺏으려고 했어. 돈을 지불을 안 하고. 그래서 이 소녀의 어머니가 너 같은 놈에겐 이 총이 아깝다 라는 말에 갱플랭크가 빡 돌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소녀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소녀는 살아남았고 갱플랭크가 무슨 그 쌍권총을 수리해서 현상금 사냥꾼으로 활동하기 시작해. 미스포춘이구나. 그게 바로 미스포춘이었고, 트위스티드 페이트와 그레이브즈가 보물창고로 가는 것도 전부 다 미스포춘 때문이야. 미스포춘이 갱플랭크에게 복수하고 싶은데 단순히 암살이나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처절한 응징, 그리고 처절한 복수, 갱플랭크가 치욕스럽게 죽을 만한 환경을 만들고 싶어 했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한 가지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갱플랭크의 배에 비보가 있다. 그것은 단검 형태다. 그러면은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그걸 듣겠지. 그리고 그레이브즈한테 가서 야, 페이트가 갱플랭크 배 턴대. 너가 가서 대기하고 있어. 미스포춘이 다 뿌려놓은 거야. 그러면은 갱플랭크의 성격상 그 두 사람을 잡아다가 마을 사람들 다 불러모으겠지. 그 순간에 갱플랭크의 배를 습격해가지고 갱플랭크를 죽이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해적왕이라 했던 갱플랭크가 추락하는 모습, 처절하게 여자의 손에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미스포춘은 처형식이 있었던 그날 밤 자기의 배를 갱플랭크의 배에다 꽂아놓고 불을 지른 후 갱플랭크의 가슴에다가 총을 발사해서 갱플랭크를 끝장내게 돼. 그렇게 돼서 이제 미스포춘이 새로운 빌지어터의 지배자가 되는 거지. 그렇구나. 물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미스포춘이 이제 갱플랭크를 죽인 것까진 맞고 그 모습을 모든 빌지어터 시민들이 봤기 때문에 약간 암묵적으로 미스포춘이 새로운 지배자가 될 거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 근데 이거에 반발하는 사람이 무조건 있겠지. 그치. 지금도 우리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여성들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하지만 이거는 이 게임은 또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 여자라고 얼마나 업신여겼겠어 남자들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갱단 또 빌지어터의 다른 조직들, 이런 조직들이 미스포춘을 계속 압박했다고. 하지만 미스포춘에는 뭐가 있었냐? 미인계. 미스포춘의 자기가 아름답다라는 그 장점을 이용해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EJ를 서로를 붙게 해서 세력을 점점 약화시키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이야. 그렇게 해서 미스포춘은 빌지어터의 새로운 지배자가 돼. 그래서 이제 미스포춘, 야 드디어 내가 빌지어터를 먹었어, 갱플랭크 죽었어, 나이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미스포춘에게 한 명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냐? 일라오이. 음? 일라오이가 미스포춘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빌지오터에 엄청나게 큰일이 닥칠 거야. 너는 그것을 대비해야 해. 라고 얘기해줘. 근데 미스포춘은 야, 엄청나게 큰 고충이라고 해봤자 내가 갱플랭크도 죽였는데 뭐 별거 있겠어? 괜찮아. 그래서 일라오이가 돌아갔어. 근데 그때 갑자기 검은 안개가 빌지오터를 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검은 안개가 몰려와. 그 검은 안개 속에서 한 명의 말을 탄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헤카림. 그렇게 해서 헤카림의 엄청난 기세와 엄청난 무력 앞에 미스포춘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 누구한테? 일라오이한테 가서 일러 바쳐. 제가 때렸어. 어떡해. 살려줘. 일라오이가 바로 그냥 헤카림의 뚝배기를 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헤카림이 물러나. 도망갔어. 그렇게 해서 미스포춘은 일라오이의 조언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이 부흐루 부족의 일라오이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라고 해서 미스포춘과 일라오이가 서로 동맹을 맺고 빌지오터를 수호하기로, 이 검은 안개로부터 빌지오터를 지키기로 맹세해. 자, 그러면 그 검은 안개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지. 이 검은 안개는 해로윙이라고 하는 어떠한 현상인데 그림자 군도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빌지오터 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특히나 빌지오터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일 뿐이지 이 해로잉은 저 멀리 있는 대마시아까지 갈 수도 있어. 이 해로잉을 막아야 되는데 이 해로잉, 아까 그 헤카림이 습격하고 그 후에 해로잉이 몇 번 더 있었는데 최근 해로잉이 심상치 않아. 그래서 일라오이가 이 해로잉을 막아야 된다 라고 미스포춘과 상의해서, 미스포춘은 그때 당시 이제 주변을 평정해야 돼가지고 너무 바빴어. 그래가지고 일라오이한테 개인적인 의뢰를 부탁해. 이 해로잉을 막아달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일라오이가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일라오이 너무 이쁘게 나왔네. 일라오이가 좀 사기지. 인스타그램 사기쳤네. 일단은 뭐 미스포춘을 필두로 해서 브라움은 어떻게 만났냐면, 이제 브라움이 프렐류드에서 살잖아. 브라움의 프렐류드에 한 가지 역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어,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프렐류드의 늙은 노신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저기 먼 축복의 빛 군도에 가면은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생명의 물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그럼 이 브라움이 그 축복의 빛 군도에 가서 생명의 물을 가져오겠. 브라움만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브라움이 빌지오터까지 오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라오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일라오이의 파티에 참가하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야스오. 오호. 저번에 내가 예고했었지, 야스오가 나올 거라고. 야스오는 한 명의 소녀에게 의뢰를 받고 빌지오터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브라움과 일라오이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동참해서 해로잉에 맞서 싸워.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내가 호위하던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갑자기 간밤에 사라졌다. 이 친구를 찾아야 된다. 근데 마침 행선지가 같아.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럼 오늘부터 우린 동료다 해가지고 야스오까지 합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크. 어이? 파이크? 파이크는 되게 독특한데, 일라오이가 파이크를 잡아다 가두려고 했었어. 파이크의 전사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바다 괴물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는데 동료들의 배신으로 커다란 자갈치한테 잡아먹혀가지고 언데드가 돼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과, 그리고 선장들, 빌지오터의 선장들을 살생부에 저어가지고 한 명씩 지워나가는 그런 언데드 복수기야. 근데 이런 복수의 행태가 빌지오터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 일라오이는 파이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일라오이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나가카보루스의 시련이라고 있어. 이 시련을 상대에게 주입하면 이 나가카보루스가 필요한 인물이다,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인물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에게 벌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살려주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다크나이트라는 영화 혹시 봤나? 다크나이트 보진 않았어. 아, 다크나이트 안 봤어? DC 거를 별로 조커 나오는 거 히스레저. DC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봤어. 오 마이 갓. 뭐 어쨌든 다크나이트에 투페이스라고 있어. 코인 던지면은 뒷면 넣으면 죽음, live or alive, 아예 dead or alive 라고 말하는 애가 있는데, 마치 나가카보루스의 시련도 이 dead or alive야. 근데 파이크가 alive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일라오이가 굉장히 놀라. 그렇게 해서 브라움과 야스오 그리고 미스포춘이 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파이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위기에 빠진 일행을 구해줬었어. 얼떨결에. 근데 또 마침 파이크가 쫓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마침 또 이 일행들이 쫓던 인물이라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동료가 돼. 뭐 헤카림이요? 헤카림이요? 그건 좀 이따가 오케이. 이따가 어째가 될지 모르겠어. 암튼 파이크는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서 같은 적을 두고 있어서 동료가 됐어.
그리고 한 소녀. 메시야? 그렇게 이제 이 파티가 꾸려지게 돼서 자 일라오이, 미스포춘, 야스오, 브라움 그리고 파이크가 함께하는 신나는 모험 이야기 리그 오브 레전드로 이제 얘기가 마무리되고 다음 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또 따로 있어서 다음에 조금 이제 훗날이 될 수 있어. 이건 이제 조금 더 정리되면은 몰락한 왕 비에고 편 피트 그림자 군두로 찾아오게 될 것 같아. 저거 보니까 약간 아서스 같은데. 비에고도 이제 굉장히 서사가 깊은 인물이고 그리고 이 얘기는 아무래도 스팀에 턴제 게임이 따로 있어. 그래서 빌지어터 편이랑 그림자 군도 편이랑 사실 이어볼까 했는데 분량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후로 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 계획들이 있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목표로는 올해 안에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되게 궁금하다. 뭔가 일라오이와 야소와 저기 보충과 브라운과 파이크의 대모험 이야기. 그 내용도 궁금하다. 어떤 식으로 모험이 진행됐을지. 이 해로잉이라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인물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얘기가 이제 몰락한 왕 비의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로 찾아오게 되는 거지.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얘기도 되게 재밌는데 이 얘기를 또 따로 따른 이유가 분량 조절 실패도 있지만 사실 내가 아직 이 게임을 못 해봤어. 그래가지고 해본 다음에 조금 더 영상 자료랑 그리고 이게 안 하고 얘기하는 거랑 하고 얘기하는 건 좀 완전히 달라서 그치. 하고 얘기를 풀어볼게.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내 일정들 좀 빼고 완결 내고 그 다음에 야 이거 게임 이러면서 스토리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물론 스토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얘기해야지 신빙성이 있지. 안 해본 애가 얘기하면 신빙성이 있겠어. 아무튼 그때 또 준비를 해볼게. 약간 그 몰락한 왕의 검이 저 비에고의 검인 거 아니야 결국은? 그치. 그 모락검 모랑검 그게 비에고 검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나는 비에고라는 챔피언이 처음에 나왔을 때 타이틀이 몰락한 왕이었잖아. 그래서 이게 몰왕이 비에고 검이었나 보네 라는 걸 딱 느끼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게 되게 고마운 챔프다. 내가 주로 플레이하는 잭스, 피오라, 야소 뭐 이런 애들 지금 몰락한 왕이 없으면은 힘들잖아. 뭐야 사이온 이런 애들 만나면 몰왕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몰락한 왕의 검은 뭐 유명하니까. 근데 이번 패치에서 또 몰락한 왕의 검이 너프를 당해가지고 또 이런 부르저 챔프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나는 몰락한 왕의 검이라는 템을 선물해준 챔프인 것 같아서. 그 몰락한 왕의 검이 왜 몰락한 왕의 검일까도. 왜 몰락을 했는가? 그게 이제 주 원인이지 않나? 지금 설명할 수 있긴 해. 지금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아니야 이거는 저 스토리에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스토리에서 좀 얘기를 할게. 왜냐면 얘기가 조금 서사가 좀 길어. 그래서 아마 앞에 시작은 한 나라에 왕이 있었다 시작할 거야. 다음 이야기의 시작은. 그럼 다음 이야기는 되게 특별하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면 데마시아 편, 녹서스 편, 아이오니아 편, 필트 오버 자운 편 이랬는데 다음 주는 빌지워터 편 하고 나서 그림자 군도 편이 아니라 몰락한 왕의 편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또 이거는 하나의 챔피언을 기준으로 뭔가 지역이나 세력의 내용이 아닌 어떠한 인물에 대한 그런 스토리로 넘어가는 첫 번째 발판이 될 수 있겠네. 그치. 사실은 이 이야기도 1부, 2부로 나뉘어야 할 정도로 엄청 길구나. 왜냐면은 이 비에고를 몰락한 왕 비에고를 잡는 일라오이와 그 일행들도 있지만 이 그림자 군도에 엮여있는 챔피언이 얘네들만이 아니야. 그치. 사실 일라오이, 미스포춘 이런 애들은 조금 뜬금포인데 이미 스토리상 엮여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치. 루시안, 세나, 아크샨 이런 애들. 그리고 또 빛의 감시자 스킨들을 끼고 있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도 전부 다 연관돼 있다고. 이 스토리에. 심지어 빛의 감시자 스킨은 원래 롤 스토리는 평행세계인 거 알지? 롤 스킨들은. 그래 몰랐어. 몰라? 롤 스킨들은 평행세계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수호자 이런 럭스가 진짜 저 옷 입고 하시야 이러고 있는 거 이상하잖아. 그리고 뭐 실제 평행 세계를 묻는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스킨들은 이제 평행 세계를 가지고 있어. 그건 몰랐네. 그 암흑의 별이랑 그 우주의 별 그것도 다 평행 세계고. 그리고 저기 그 전투사관학교도 평행 세계고. 다 평행 세계들이 있는데 유일? 까지는 모르겠는데 빛의 감시자 스킨들은 정사야. 빛의 감시자 애들은 정사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이 비에고에 관련된. 베인도 가나 그러면? 베인도 엮여 있어. 베인도 빛의 감시자 있나? 있어. 그레이브즈도 빛의 감시자 스킨 있잖아.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일단은 일부로 1라오이 일행들의 스토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또 생기면 2부 또 한번 또 난 그게 너무 궁금하다. 야스오가 의뢰를 받았던 그 소녀는 어디로 갔는가? 그 소녀는 왜 어디로 갔는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가? 사라졌는가? 한번 이 얘기는 2부를 게임을 내가 다 즐긴 후에 그 다음에 오케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늘 롤 스토리 편은 여기서 끝!